안녕하십니까? 웰다잉 전도사 원혜영입니다. 오늘은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해서 성년 후견협회 회장으로 일하시는 소수무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제가 웰다잉 운동에 참여한 지 여러 해가 됩니다만 웰다잉의 다양한 분야 중에서 가장 낯설고 지금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야가 바로 후견제도입니다. 그런 점에서 이 장수시대 고령화 사회의 후견제도가 아주 절실한데 실제로 거의 모든 분들이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늘 후견제도를 우리가 좀 배우고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. 성년 후견 제도는 장애, 질병, 노령 등으로 인해서 사무 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정법원의 판단 또는 결정으로 후견인을 선정해주고 그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반 생활에 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. 사람은 누구나 나이 들고 병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. 특히 장수시대의 큰 문제가 치매입니다. 치매로 쓰러지면 내 뜻을 내가 결정할 수도 없고 설사 결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. 이럴 때 꼭 필요한 도움이 후견인입니다. 이 후견인이 어떤 때 필요한 건지 또 어떻게 결정할 수 있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오랫동안 성년 후견 제도의 확산을 위해서 애써주신 소순무 변호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. 가 이제 온율 제가 공익법인 이사장으로 일할 때 한 4년 일했습니다만 그때 경험입니다. 주로 이제 가정법원에서 후견 법인의 이제 사건을 맡길 때는 굉장히 법률적으로 어렵고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많아요. 제가 두 케이스만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 한 케이스는 퇴역 군인이었고요. 이분의 이제 부인도 치매 증상이 있어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고 이분은 또 다른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. 근데 이분은 이제 퇴역 군인으로 체력은 대단한 분이어서 꼭 아침 5시면 일어나 가지고 이제 그 부인이 있는 요양병으로 간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이런 일을 계속 하시는 바람에 아니 물론 체력은 있지만 살이 분별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그게 사고나 나고 새벽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그래서 다만 이제 그 자산은 좀 있어서 그분을 어떻게 하면 잘 돌봐드릴까 해서 요양원 측 그리고 사회복지법인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결국은 그걸 좀 도와줄 수 있는 분을 전담해서 채용을 했습니다. 아침 새벽부터 이제 일정한 낮 시간까지 그렇게 해서 전에 없는 그 활동력이 있는 치매에 빠지신 분들은 그걸 신상을 제대로 보호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런 케이스로 한번 고생하는 적이 있고요. 그분은 잘 하시다가 이제 잘 희망대로 이제 붙이시고 돌아가셨고요. 또 한 케이스는 이게 결국에 이제 소위 재산 있는 집안의 문제였습니다. 그 어머니가 치매에 빠지셨는데 그 서울 근교 좋은 어, 전원 마을에서 살고 계셨습니다. 근데 치매에 걸리시고 또 후견인이 서로 가족들 아들 딸이 자기가 되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그 다툼 끝에 저희가 그 후견 업무를 맡게 됐는데요. 이제 자식 간의 생각이 많이 다르다 인간이. 많은 자식들은 이제 그 어머니의 유산에 대해서 관심이 다들 커요. 그래서 이제 그 후견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해왔습니다. 가령 그
본인의 가장 그 편안한 요양은 본인의 주거에서 그대로 생활을 유지하는 환경 속에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. 근데 이제 어느 아들은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요양에 필요한 인력이 두세 명이 필요하게 되죠. 또 병원에 한번 나들이 하려면은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. 또 사람을 또 써야 되고 뭐 하고 돈이 너무 많이 든다. 그래서 요양원에 입소를 해는 게 맞는데 왜 요양원 입소 결정 안 해주냐 뭐 해가지고 서로 또 다른 아들 아닙니다. 이게 개가해서 우리가 모셔야 된다 이런 다툼이 있고요. 그 과정에 또 하나 놀란 것이 야, 같은 자식들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어. 뭐냐? 재작년 몇 년 전에 아주 뜨거운 여름이 있었습니다. 도저히 에어컨 없이는 이제 지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후견 저희 법인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. 에어컨을 놔야 되겠다. 해서 그걸 이제 뭐 통보를 했더니 안 된다. 없이 잘 견디셨는데 왜 에어컨을 놓느냐 이런 자식이 있어서 결국은 이제 설득을 해서 놨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그참 이 본인의 그 자녀들에 대한 그 애정이나 이런 복지 결국 본인들한테 돌아갈 텐데 그 부모가 그 요양이나 자기 위해서 쓰는 돈이 아까워 가지고 그렇게 다투는 걸 보고 또 참 인생에 그렇구나 결국은 이 잘 생애를 마감하는 것이 가족끼리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새삼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지금 후계를 담당하는 그 전담 변호사가 있습니다. 보통의 공익적인 인간의 사랑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. 그 변호사 지금 현재 후계의 업무는 본인이 이제 돌아가신 그 순간에 끝나게 됩니다. 그래 놓고 보니까 결국 이 아주 참 훌륭한 변호사인데 이번에 변협에서 뭐 상도 받았으면 변협에 속한 재단에서 사랑샘 재단에서 상도 받았는데 꼭 그 돌아가시게 되잖아요. 혹여는 뭐가 종료라는 건 결국 본인의 사망을 의미하는 겁니다. 그러면 가서 장례식도 가고 뭐하고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할 게 아무 권한을 그 순간에 상실해 버리는 거죠. 돌아가시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? 그런데도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시급히 보완해야 될 일정 기간 동안은 장례까지 삶을 다 마무리해서 가시도록 할 때는 권한을 줘야 되겠다. 이것도 우리가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리고 아까 화장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옛날에 그 화장은 정말 불효도 불효 아니었습니까? 그리고 병원서는 다 모시고 가십시오. 이제 임종 임박했습니다. 그래서 다 집으로 모셔서 했는데 우리 사회와 우리 인식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뀌었잖아요. 근데 이 부분도 우리가 우리 미래의 웰다잉을 제대로 실천하려면은 나이 든 사람의 문제가 아니로 태어났을 때 어렸을 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죽음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. 그래야지 앞으로 자기 생애를 설계하고 자기도 위험에 대해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모든 이 저변을 확대하려면은 모든 어렸을 때부터의 시민교육, 국민교육이 필요한 겁니다. 그래서 우리의 웰다잉 운동도 나이 든 사람만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거는 그건 효율적이지 못하다. 우리가 먼 길을 가야 되지만 저기 초등학교 때부터 죽음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소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후견 제도도 보완이 많이 필요한 것 같네요. 실제로 후견 제도는 일반적으로는 고인이 되고 나서 죽고 나서부터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유언장도 필요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미리 의사결정을 못하거나 표현할 때 대비해서 후견인을 모시는 건데 막상 그분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의뢰자가 죽었을 때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재산을 정리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정리의 문제를 책임져야 되는데
사망과 동시에 후견인의 역할이 종료된다는 것은 정말 강을 건너가다 중간에 멈추는 굉장히 좀 잘못된 제도인 것 같습니다. 같이 고민해 볼 일인 것 같습니다. 정말 장수시대에 우리에게 큰 축복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많은 어려운 문제, 새로운 문제를 우리에게 제기해 주고 있습니다. 나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 치매 문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대책 중에 하나가 역시 후견인을 선정해서 그분에게 내 뜻을 정확하게 알리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내 문제들을 처리해주고 또 죽었을 때까지 내 생각과 요청에 따라서 문제를 마무리해주는 그런 후견 제도는 정말 빠르게 우리 사회에 좀 확산시키고 정착시켜야 할 웰다잉 문화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.